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교양학부과정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의는 대한민국 운명록과 운명비결 독자, 그리고 또 방송을 즐겨 시청하시는 구독자들이 주 구독층입니다. 그 층이 상당히 다양해서요, 직업적으로도 아주 분포가 넓죠. 학력을 굳이 따지긴 그렇고요.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또 박사, 교수, 그리고 각종 전문의, 또 한의사, 또 각급 학교의 교사, 또 학원장, 기자, 아나운서, 또 누구라도 다 알만한 앵커도 계시고요. 로펌 쪽으로도 변호사들도 있고, 경찰관, 소방관, 또 실업가, 또 실업자도 있고요. 학생이나 주부, 남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연령층도 심지어는 학생도 있지만요, 청년부터 연세가 아주 높으신 노인분들까지 정말 참 다양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십니다. 물론 책이 부수가 있으니까 그 층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스님도 계시고 또 다른 종교의 목회자도 있고요, 무속인도 있고, 훌륭한 직관도 계시고요, 관상가도 있고, 철학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고충이 많죠. 우선은 제가 나름대로의 수행을 하고 일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좀 뺏긴다는 것도 있고요. 또 특별히 따로 이제 보고 싶은 책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뺏겨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독자분들 중에는 층이 많듯이 요구하는 것도 좀 다양하죠. 그래,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궁금증을 못 찾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를 이 운명철학 강의 이전에 인생 강의 13강 하면서 누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끝까지 또는 소홀하게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전화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저는 저하고 전화 통화한 분 있으면 같이 보시는 거면 참 좋겠는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제가 그렇게 통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라도 그분의 전화는 받지 못해 안달인 분도 있는데, 그분도 저한테 통화를 하시려면은 제 시간을 다 실무자들이 살펴보고 해서 제가 원하는 시간 딱 그 시간 이외에는 제가 통화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 잠깐만 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가지고 종무소 일이 안 될 정도로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답장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살피셔가지고 이미 그거는 사이트에서 좀 자세히 썼으니까요. 예,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최신 강의, 가장 최근에 강의한 데다가 댓글로써 남기시면은 제가 좀 보고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요. 질문이 길면은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좀 실수를 했어요. 눈이 피곤하고 사물이 좀 몇 개로 보인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또 눈에 대한 뭐 각종 참 고마움을 표시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한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 건강을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요.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애를 씁니다. 근데 워낙 일과가 꽉 차 있다 보니까 항시 이렇게 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질문을 짧게 아주 요점만 딱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께 꼭 부탁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옆에 지금 방송을 준비를 하자마자 이게 바로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뭐 예비로 뭘 뽑아 놓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뽑고서 바로 방송을 시작하는데 이 질문을 제가 뽑다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또 한테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퀘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시는 분이네요. 정은자 씨. 운명수 적용은 아르헨티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르헨티나가 됐든 뭐 뉴질랜드가 됐든 유럽이 됐든 운명수 적용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운명수가 그런 거죠. 다음에 이서영 님이 외우는 것이 급부담이 됐다고 하셨어요.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229쪽, 30쪽, 231쪽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230쪽, 31쪽, 29쪽부터 그걸 한번 잠시 봐보시면은요. 요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적어도 이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운명 비결하고 좀 다른 점이 그 점이죠. 여러분들이 그 힘든 거를 제가 좀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외우라고 한 거는 더 공부를 깊게 하실 분들, 그때그때마다 책을 늘상 갖고 다닐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집이든 뭐 사무실이든 또 뭐 자영업 하는 분들 가게든 뭐 어디서든 예를 들어 어디서든 이걸 적용을 쉽게 하려면 좀 외울 수 있는 거 요 정도만 외우면 쉽다 싶어서 이제 외웠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31쪽에 앞에 번호하고 이 명칭하고 딱 이렇게만 외워도 그 다음에 중간은 제가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230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하고 그 8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상징하는 거 통역 뜻 뭐 이런 거 쭉 방위 이런 거인데 먼저 강의할 때 어느 정도는 했던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히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좀 그냥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정도 아시면은 좀 깊게 공부는 왜 하시겠어요? 뭐 저도 알고 서로 아는 처지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꼭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은 외워두시면 좋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급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서영 씨 이름 보니까 뭐 이거 외워서 뭐 이걸 어디다 다른 데 적용하실 분은 아니니까 그냥 안 외우셔도 되고요. 다음에 봄길이라는 분이 출마하는 분
주변에 계셨나 봐요. 그래서 시간 고정 가르쳐 줬는데 좋은 일입니다. 잘 가르쳐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응용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죽은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이게 아주 고장난 시계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죽은 시계도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산시계죠. 내 시간을 어떻게 좋게 적용을 하느냐. 무엇을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내가 마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뭐 나한테 뭐 어떤 상황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단시라고 그랬죠. 시간을 딱 단정하는 거. 그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단정하는 거. 그걸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굉장히 세속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돈을 꼭 받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한테 참 돈이 갔는데 줄 생각을 안 한다거나 좀 받기 힘든데 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아무 때나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가 좀 통하고 잘 되는 시간을 찾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운명록을 보시면은 요 단시가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요 시간 돼 갖고 한번 근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에서 또 다른 문제로 뭐 나한테 딱 뭐 전화가 왔다. 뭐 이럴 때 그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딱 이렇게 확정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간 고정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건 봉길님 뭐 잘하셨고요. 의외로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적절치 않은데 그래도 하도 많이 하시니까 책이 절판이던데 절판이었었죠. 이미 이제 과거가 됐고요. 구입 방법은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면은 화면 바로 아랫부분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TV 운명록 해가지고 책 구입 방법 금강선언 해강스님을 다음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를 저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예, 네이버에 들어가도 다음으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금강선언 해강스님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셔갖고 대한민국 운명록이라고 쳐서 들어가는 분인데 대한민국 운명록에 들어가도 결국 금강선언 해강스님으로 들어가십시오 하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구입하는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좀 이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어느 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뭐 비슷한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 방송하는 이 시각으로 보면은 내일 모레가 이제 입춘이죠. 근데 생일 갖고서 이게 정말 이거 잘못된 거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치질 않더라고요. 저 명리하는 분들 중에 이걸 바로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한 두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도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운 분들이 굉장히 수백 수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뀌는데 음력 12월 생일 중에서 이제 좀 대체적으로 뒷날짜인 경우에 양력으로 치면은 2월 4일 이후에 생일인 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은 입춘이 지나면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생년이 바뀐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쥐띠 해에 12월 23일이었다. 그런데 양력으로 치니까 2월 뭐 6일이었다. 그럼 입춘 다음 날이니까 생년이 바뀐대요. 그 쥐띠가 아니라 음력으로 쥐띠가 아니라 소띠가 되는 거죠. 그럼 소띠에 12월 다시 23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춘이 지나서 이틀 때문에 나이를 1년 완전 거의 만으로 꾹꾹 채워서 1년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 학설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 명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그 전문 정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건 뭔가 하면 텍스트가 된다는 얘기죠.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거래야 돼요. 뭐 사상적으로 막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걸 떠나서 돌 김용옥 교수라든지 또는 뭐 이어령 옛날 그 문화부 장관 하셨죠? 이어령 교수 연세도 드셨는데 이분들이 그 학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이 부분을 얘기한 분이 심리학자인 상당히 코믹하게 굉장히 인기도 많으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김종훈 교수가 있어요. 에디톨러지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잘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질 못하고 드문드문 보다가 참 재밌다 하고 봤는데 에디톨러지라는 거는 에디트 편집에다가 이제 테크놀로지 해갖고 이제 편집 기술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만든 뭐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김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요. 돌이나 이어령 박사,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 또 옛날에 정말 우리 그 소시적 어렸을 때서부터 당시에 뭐 방송이라고 KBS에다가 이제 나중에 TBS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양주동 박사가 있었고요. 이분들이 그만큼 그 시대에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텍스트예요.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춘이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너는 나이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띠가 12살인데 입춘 지나서 났는데 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어떻게 돼? 12살이지? 그러면 저 근데 소띠라고 그러던데요? 이런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제가 이 부분 갖고서 한 30분 이상을 한 20년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분하고 한 30분을 거의 뭐 논쟁을 해갖고 뭐 80명에서 이긴 게 아니고 제가 조복을 시켰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12월 31일 날 낳았는데 그날은 쥐띠인데 다음날 나서 소띠가 됐다. 1월 1일생이 됐다. 그건 말이 돼요. 당연한 거죠. 근데 소띠가 돼서 1월 1일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소띠가 됐는데 다시 12월 23일이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1년은 어디 갔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학에 근거해야 돼요. 저한테 오는 뭐 상담하는 분들이 종교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제가 스님이니까 아무래도 오는 분들이 불교인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불교인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한 20, 30% 거의 충분히 또는 넘거나 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타종교인도 있고요. 종교 없는 분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혹시 뭐 달리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14살서부터 31살까지의 기록이 안 남아 있죠. 잃어버린 기록이 된 거죠. 17년.
우리 불가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분이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결국에는 남아불교서부터 불교의 고승이 됐다 해서 예수가 이사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 그게 그대로 예수, 지저스 해갖고 예수라는 본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법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전에도 남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입춘이 이틀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1년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1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대로 봐서는 맞질 않아요. 그대로 맞질 않는 건데 왜 그걸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공부 좀 하셔가지고 정말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게 텍스트를 그럼 만드시던지 텍스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이대로 따라 하시면은 안 돼요. 나이가 그렇게 되는 고무줄도 아니고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 전화로 이제 문자 주시고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됐다 하는 거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 저 댓글에 넣어주시라고 했다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2365번 하신 분 아까 저 시작에 제가 멘트를 했듯이 이거는 그래 작용수는 12단계인데 12인데 작용수가 12인데 단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용수는 10, 11, 12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근데 3이 아닌가요? 왜 구진법으로 됐는지 12, 10, 11, 12는 12진법으로 쳐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못하신 분들보다 이거를 탁 이렇게 캐치를 해서 해주신 분은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좀 많이 나가신 분도 있고 이게 십몇 년을 지금 뭐 스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철학원 하는 분 또 뭐 각종 뭐 이거 업으로 하는 분들도 이걸로 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요. 뭐 학원 하는 분들도 몇 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이분들한테 뭐 통일된 걸 좀 확실하게 깊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나하나 제가 답을 할 것 같으면 저는 하루가 예를 들어 100배로 늘었다든지 하루가 저는 한 2400시간 된다든지 하면 한 분 한 분 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화 통화 자체라는 걸 저하고 잠깐 통화 좀 하십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천 없어도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개인 제가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 댓글에서도 이 질문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드리고자 하는 건데 진도 이렇게 나가는 진도가 있잖아요. 진도에 맞지 않고 하게 되면 다른 분한테는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돼버리죠. 진도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시간인데 뭐 함수 또 뭐 다른 시간 뭐 방정식의 질문 또 통계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럼 그걸 제가 답을 개개인한테 선생님이 학생 뭐 몇십 명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 진도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웨이팅 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또 여기 있습니다. 장만성님이 육효 구성 음향 변화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다 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급하실 건 없어요. 인생 깁니다.
또 어떻게 이럴 땐 또 제가 깁니다 그러죠. 어쩔 때는 또 인생 짧아요 얘기는 하는데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제가 착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같이 공부를 해야 되죠. 한두 분을 위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명수 3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운명수 4. 짧게 해도 1시간여가 되는데요. 컨디션이 제가 하면서 눈은 피곤해도 또 이렇게 눈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뭐 각종 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해야 되니까 운명수 4뿐 아니라 시간이 되면 5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이제 4, 5, 6 이게 이제 아주 머리가 아픈 운명수예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고 머리 아프고 각종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나쁘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복잡하죠. 오늘도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 치과 의사 여자분이 오셨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경우 4, 5, 6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얘기도 많은데 그래도 방송이니까 시간은 뭐 비중을 크게 차이 날 수는 없고 일단 책에 있는 부분과 제가 부연 설명할 거 이런 걸 하겠습니다. 운명수 4에 대해서 먼저 하면서요. 일단 여러분들이 운명수 4에다 또 노팅을 하십시오. 쇠금자 또는 쇠라고 적으시던지 금자를 적으시고요. 서쪽 서자 서쪽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하얀색 하시던 한문으로 백색 쓰시던 또 써놓으시고요. 폐라고 적어 놓으세요. 폐. 그리고 괄호 열고 화. 이거는 금인데 왜 화를 적느냐.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화. 다시 말해서 심장을 정말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서 심장뿐 아니라 이 4의 이 속성에서는 여러분들이 놀랄 일에 조심하라. 사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좀 조심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의 또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파격적인 성품의 기질이 있다. 파격적 성품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파격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뭐라 할까요?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되게 뭐 퍼블릭한 보통 뭐 평탄한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파격적이단 말이죠. 파격적인 성품. 또 정신세계라고 또 적어 놓으시고요. 정신세계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거예요. 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환경에 만족을 못하고 뭐 못하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분석, 애널리스트가 많죠. 뭘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가, 평론가, 평가, 남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도 좀 강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력이 있다. 3의 경우에 인내력이 좀 적다라고 표현했죠. 2도 이제 좀 그런 건데 2는 조금 다른 건데 또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인내력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상당히 허탈한 결과를 보는 수가 많아요. 허탈하죠. 그리고 4와 이제 9까지 살짝 같이 본다면은 자칫하면 도박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헤어나질 못하는 수가 많아요. 늦게 담배를 평생 안 피다가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심해지거나 그래가지고 늦게 예를 들어서 남녀 불문하고요.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배우면 의외로 이제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는 수가 많죠. 또 이제
그야말로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운명수가 4인 사람은 지지가 묘에 해당된다. 토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 민첩하고 매사에 민첩하고 영리하며 지혜가 많으나 경솔한 면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속전속결로 후딱 해치워야 직성이 풀리고 망설이거나 차분히 계획하는 일이 적다. 시작보다 끝이 약하다. 그래서 용두삼위격의 대표적인 운명이에요. 그래 끝이 굉장히 좀 허탈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일을 그르치는 경박함이 있고 항상 머리를 쏘서 해결한 장기가 많아서 꾸준한 노력보다 아이디어 짜느라 골몰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논문을 갖다 파헤친다든지 심지어 아주 깊은 전문 논문 파헤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금융 관계에 있어서 좀 애널 하는 분들이 많죠.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집중력하고 지구력이 또 부족해요. 여기는 인내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인내력하고 지구력이 좀 다른 거예요. 인내력은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걸 그래도 참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구력이라는 건 마라톤 달리기 하듯이 단거리 또는 하프 마라톤 하는 사람보다 더 풀코스로 뭐 하는 그 지구력 같은 거, 이걸 말하는데 그 집중력하고 지구력이 좀 부족하니 이 사람은 요걸 좀 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성이 솔직담백하나 마음이 약해서 변덕이 많고 성격은 꾸밈이 없으나 의상이나 생활 속에 화려함을 좋아하니 외화 내빈이 되기 쉽고 속빈 강정이 많다. 마음이 약하고 소심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안 다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우는 사람이 많죠. 그 의외로 약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의 단점이나 궁핍함을 감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힘을 쏟는 사람이 많다. 천성이 착하나 의외의 약점 때문에 상대방에게 배신당하는 슬픔을 맛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원래 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악하게 만들어 놓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항상 행동이 똑같이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악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부부간일 때는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얘기했죠. 화낼 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낼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이 4인 사람이 특히나 그 배신당하는 슬픔 때문에 더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부적으로 재치가 있으며 인기를 얻을 운을 타고났으므로 끈기와 솔직함만 갖추면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운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것만 갖추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운명이다 그랬죠. 끈기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끈기를 해결해라. 요 앞에 집중력과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나왔죠. 그리고 솔직함만 갖추면, 여기서 솔직함이라는 건 이인 경우에 설명할 때도 너무 이제 좀 또 적나라하게 표현하기가 좀 그랬는데, 뭐랄까요,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보다도 자기 감정, 슬프고 힘들고 이 감정을 자기 혼자 삭히는 게 그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병을 얻는 수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병을 얻는 수가 많죠. 또 첫사랑이나 첫 결혼에 실패가 많거나 재혼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가 높다. 뭐 상담하는 경우에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서로 처녀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5년, 10년이 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20년 다 돼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시동생인 줄 알고, 요새는 이제 용어 때문에 많이들 저건데, 여기서 편리하게 남편의 동생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경우. 또 여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이상하게 그렇게 만날 그런 운도 많은 거예요. 중년 이전에 일이 중단되는 풍파가 따르나
중년 이후에는 그래도 길하리라. 누구나 다 길하리라가 아니에요. 끈기하고 솔직함을 꼭 갖춰야 돼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누구라도 4인 분들은 제발 그 종교를 좀 가지십시오. 어느 종교 뭐 아주 이상한 종교 말고 좀 종교를 가지시면 좋아요.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상처받거나 의외로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님들에도 4와 5가 꽤 많은 편인데 이 오죽하면 이 좋다는 세상에 다 버리고 산중을 찾아 스님이 되겠어요.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구도의 정신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 쉽게 다치기 쉬운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봉사정신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보다 이 정신세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의학도도 많고요. 의학도도 많아요. 법률 이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성이 뛰어나고 발명가나 성직자가 될 운세가 강하다. 종교 업무 종사자나 무녀도 많다. 무녀라고 그랬습니다. 무남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정신적 수행에 전념해야 할 운명이 많다 이 얘기인데 이 운명수는 일반적인 일은 성취되는 일이 좀 잘 안 돼요. 끝을 잘 못 보는 수가 많죠. 부모 재산이나 뭘 유산 뭘 물려받아도 많이 잃어요. 마음이 의외로 약해서 그런 것도 많고요. 이동수가 많아서 사방팔방 이렇게 헤맬 일이 많고 귀기가 있는 운명수. 요게 이제 참 문제죠. 귀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 된 밥에 콧바들이거나 판 깨지는 경우가 많다.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 많고 또 앞으로도 고비가 많다. 마음이 여려서 이것도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남의 말을 쉽게 오해하는 수가 많고 마음이 참 여려요. 의외로. 쉽게 풀지도 못해요. 혼자서 이걸 새키느냐고. 그래서 새키면서도 자기 부모 형제한테도 잘 말을 못하고 혼자서 새키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을 얻는 수도 많습니다. 수행이란 꼭 출가 수행만이 다가 아니다. 열심히 마음 닫고 현실에 맞는 적응을 해야 한다. 본래가 출가 성직자의 성향인데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성직자가 돼야 되는데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 신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재수가 별로 없고 되는 일이 적으며 꼬인다.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윤달 얘기를 살짝 하겠습니다. 윤달생들이 많은데요. 윤달생들은 천간과 지지에 의해서 몇 년, 예를 들어서 무진년, 뭐 갑오월이 뭐 2월이 6월이 7월이 갑오월이다. 그런데 윤 7월이다.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달은 이런 갑오월 뭐 무진월 이런 걸 붙여주질 않아요. 똑같이 앞에 하고 똑같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집에 어른들이 지신이 있다 또는 어른들이 계신데 어른들이 어디 좀 갔다 오시니까 새로 아기가 있어요. 얘 누구냐? 아버님 손자예요, 손녀예요. 밑자니에 깨름직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없을 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내 새끼 아닌 거다도 아니면서도 뭐 좀 그래요. 윤달생이 좀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하고 굉장히 겹쳐지는 게 캡처되는 게 많아요. 사와 윤달은 또 어느 윤달이든 캡처되는 게 좀 많다. 그래서 이 윤달생을 제가 처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윤달생은 사의 운명수를 좀 캡처 시켜봐라. 자기 운명수에다가 캡처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캡처 시켜보면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아주 제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너무 좀 글쎄요,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100분이 오면은 100분이 다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정말 만족한다고 얘기들 하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생년월일 이걸 이렇게 딱 보고서도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게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올은 아니죠. 근데 어느 정도 밝혀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건 사람의 관상이에요. 관상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단 한 사람, 그 가족에 연관되는 어떤 한 사람 상담하러 온 분 이렇게 보면은 그분에 의해서 그 가족을 쭉 적어서 예를 봤다 해도 답이 나오죠. 그래, 인연 되게끔 이렇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참 묘한 그 고리가 있어요. 근데 윤달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마음이 좀 아릿해집니다. 좀 뭐라 그러나요? 사투리죠? 그건 짠해진다고 그러나요? 저 경상도 사투리로 의리해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래서 좀 윤달생들한테 좀 그래 용기를 제가 넣어드리고 싶은데 잘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래 이 사를 어느 정도 좀 캡처를 시켜 보시면은 좀 윤달생은 될 거다. 사인 사람은 또 요 그대로 표현되니까요.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꼭 추가 수행만이 아니다. 질투를 받아서 재수가 별로 없고 되는 일이 적으면 꼬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운명인지라 현세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제가 수행을 전생에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용기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그 많은 운명수 중에 사를 받은 분들은 이상하게도 기도에 어떤 통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확 바뀌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뭐 다 그렇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기도의 이 힘이 참 큰 사람이 사다. 그래서 사의 운명은 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합니다. 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 당시에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걸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하는데 넣었어요. 근데 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확하다는 표현보다는 다음 시간에 이걸 반드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 조상 탓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전생도 되는 거예요. 나의 전생이라는 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건 너무나 좀 불교적으로 또는 어떤 그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기가 뭐해서 일단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차라리 좀 편리할 것 같은 아주 보통 이 글 쓰는 작자들의 그 교만함이라는 게 있죠. 저도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나태함일 수도 있고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글 쓰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뻔히 이러면은 이럴 텐데 하면서도 그 교만함이라는 게 살짝 작용을 해요. 누구나 글 쓰는 작자들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요. 논문을 써도 또는 뭐 전문 서적을 써도 다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를 좀 하시고 이게 좀 더 풀이하면 내 탓인 것도 많은 거예요. 내 전생의 탓.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복잡해요. 이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딱 그 속성을 설명할 때 3페이지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뭐 한 10페이지 될 것 같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운명을 거역한 수침으로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이거는 기회주의자나 배신자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힌다 그래요.
그래서 신이나 조상으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는다. 그럼 여기서 이 문맥으로 보면 누구한테 낙인을 찍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이나 조상으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하기가 정말 저도 어려운 데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상 보면서도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 되게 편리함을 추구한 거죠. 신 핑계대고 조상 핑계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나 조상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달리 토를 잘 못 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내 팔자로구나 이렇게 넘어가라. 뭐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시오. 사의 운명수는 쇠의 속성을 타고났으므로 오행상 물의 속성인 사람에 의해서 녹수는 쇠처럼 상처받고 좌절하기 쉽다. 사회 운명수는 군인, 경찰, 소방대원, 의사, 교사, 또 도 닦는 사람, 체육인, 연예인, 무속인이나 종교에 푹 빠진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운명수를 타고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갑 운명수의 세 가지 형상, 월궁 유토지상, 달 속에 노는 토끼 형상으로 이건 뭐 그냥 환경이 좋아. 그래서 부모로부터 뭐 받았거나 뭐 해서 이렇게 뭐 한 것도 많고, 예, 그 뭐랄까 부부간에 금술도 좋고 덕이 많아서 자손이 잘 되고 제가 유치원하면서 토끼를 갖다가 포도나무 심어놓은 곳다가 가볍게 생각을 했죠. 애기들한테 즐거움 주기 위해서 뭐 토끼를 좀 키우자고 해서 토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포도나무가 다 마를 정도로 굴이 다 생기더니 아이 실외 수영장 해놓고 그 주변을 화단을 해놨는데 철조망 이렇게 철망 다 쳐놓고 했죠. 철망이 아니죠. 그 펜스인데 그것도 철망인가요? 펜스를 다 해놨는데 다 뚫어버릴 정도로 번식을 하고 온통 다 파헤치고 할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끼는 제가 그때 배운 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애기들이 좋아하는 정도로 해서 저도 토끼라면 되게 착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토끼가 서로 싸우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더라고요. 그 이쁜 토끼가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줄 몰랐어요. 아주 이 긴 귀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싸워요. 그리고 완전히 끝까지 도망다니 피를 흘리면서 도망다니도 끝까지 쫓아가고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사회 운명수를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영민 아주 영특하다는 얘기죠. 민은 요거 민첩할 민자예요. 그 크게 성공한다. 혼이 있는 미술이나 음악에 뛰어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 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산토치갈, 갈이라는 건 우리가 뭐 갈근 그러죠. 한방용어로 이제 갈근, 칡뿌리 말린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칡뿌리가 갈근이에요. 근데 산토끼가 칡뿌리 갉아 먹어요. 그러니까 칡뿌리가 좀 번식을 잘합니까? 그냥 산을 다 덮을 정도로 번식을 잘하죠.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늘상 가면 그냥 뭐 있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 산중출가 성직자, 교사, 군경, 공무원 등의 여기서 공무원도 군 경찰뿐 아니라 또 그 쪽에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고 인기나 유흥업에도 또 소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다면은 금융업 또 고리대금업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고리대금업자 중에 또 많은 게 이제 다른 수치도 있는데 구두 좀 그런 게 있고요. 6인 사람 중에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 가사에 매진하고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고 성격도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현하기가 좀 뭐해서 표현을 안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참 호남, 호남, 미녀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예, 가 많습니다. 그 미인이 많고요. 호남 참 잘생긴 남자들도 많아요. 그 기준은 각자 정하십시오. 저한테 어떻게 생겼으면 잘생겼나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어떻게 생기면 미녀냐 그것도 할 말이 없는데 각자 그냥 정하십시오. 남녀 모두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근데 이제 경토주행지상 요 4인 사람 중에 셋 중에 하나만 되게 나쁜 거죠. 두 개는 좋은데 4인 사람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정말 극으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놀랜 토끼예요. 놀랄 경자니까. 놀랄이 아니라 놀랄 경자. 놀란 토끼가 달리는 모습이죠. 회사에 분주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건강 안 좋고 박복하고 부부 인연 안 좋고 배우자가 변심 또는 배우자 바꿀 운이 있고 가정의 우한 풍파가 이게 한번 발동하는 시기서부터 딱 됐다면 이건 삼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악삼재 당하는 것만큼 참 한번 시작되면은 이게 발동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참 나쁜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독수공방 아니면 생계 걱정 아니면이라고 그랬어요. 독수공방을 하지 않으면 뭐 이걸 다 겪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 짊어지고 말년에 고달프고 막 이런 게 몸도 아프고 이런 게 많고요. 슬하에 자식이 많으나 여기서 많다는 거는 많을 따자를 어디다가 써야 되나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의 그 인구 구조상 트렌드가 그렇게 됐죠. 옛날엔 많다 그러면 뭐 네다섯 이상 돼야 많다고 그랬지만 요즘엔 하나 아니면 많다고 하는 때니까요. 아니면은 이제 유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산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아무도 찾는 자식이 없고 나이 들어서 굉장히 참 그 고독하고 좀 파탄되고 이런 운명이 많습니다. 늦게라도 모든 인연을 잊어버리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연을 끝까지 이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시 또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거나 종교에 귀의하면 더 큰 고액을 면하고 평안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53분이 됐습니다. 4인 경우가 참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이나 을 같은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병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인생에 사는데 나는 사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팁 중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가 아닌데 사로 아까 뭐 그 윤달인 사람이 사의 그 속성을 한 반 이상 이렇게 캡처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인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놈의 버릇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망할 놈의 버릇이 있죠. 이 버릇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 망할 확률이 높죠. 망한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난 그래도 안 망했어 그러면 워낙 딴 게 좀 많다 보니까 망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자기 재수 다 날라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죠. 남자분들도 요새 뭐 많이 하겠죠. 뭐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저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태생이 제가 먹은 그릇 딴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뭐 절에서도 제 차 마시고 그런 건 뺏기 전에는 제가 거의 다 합니다. 밥 먹고 그릇을
반드시 싱크대까지 갖다 놓는 건 제가 해요. 적어도 설거지는 맡아서 하는 분들이 또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근데 저는 태생이 반찬 하나 만들어 먹고 이런 걸 안 해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맨밥이라도 좋아요. 고추장 하나 찍어 먹어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남녀 불문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 요란스럽고 와당탕탕 하면은 안 돼요.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망할 놈의 버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자극이 되시라고. 이게 풍수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서적을 여러 가지 보다가 공통점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 뭐 신살이 들고 뭐 이런 거에서도 표현된 책을 봤는데,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바로 고치십시오. 내일부터 고치지 말고 지금 바로 그냥 시간이 어찌 됐든 뭘 하나 잡숫고 한번 닦는 것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조용조용히. 설거지를 할 때도 조용조용히. 실수해서 미끄러져서 그릇 깨트렸다? 그럼 그릇 깨트린 거예요. 그릇 깨트리면 옛날부터 재수없다고 막 그러지만 그건 옛날에 없던 살림에 그릇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뭔가 불길하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아침부터 여자가 전화했다, 재수없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세상에 여자가 반인데, 남자는 좀 많이 일찍 죽죠, 여자보다. 반도 넘잖아요. 한 50 한 몇 프로 되는 게 여자고, 4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남자인데, 남자가 그럼 재수 좋고 여자는 재수 없다? 그건 참 진짜 그야말로 재수없는 소리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설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설거지할 때 조용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방문하고 방문을 딱 열었을 때 화장대가 딱 보이는 거, 화장대 거울 있는 거, 요거.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딱 맞은편으로 침대가, 요새 뭐 구조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방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머릿맛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큰 거울이 맞은편에 딱 있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게 참 망할 놈의 버릇뿐 아니라 망할 놈의 모양이다 해갖고 굉장히 옛날부터 망형, 망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현대적으로 친다면 이제 풍수에서도 음택이 아닌 양택 풍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한숨 쉬는 거. 에휴 하는 거 있죠. 얼마나 복장 터지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는 거 하지 마시고, 신세 한탄, 에이고 요놈의 팔자 뭐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답답하셔도 그럴 때일수록 달리 좀 많거든요.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절에서 뿐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데 그 집이 이 집이 될 집이다 안 될 집이다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쓱 스캔 한 번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있죠. 신발 벗는 거 보면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가. 신발 꾸겨 신는 거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꾸겨 신지 마시고요. 꾸겨 신는 거 당장 편리한 거 많지 접혀서 사는 거죠. 말년이 공공해진다고 그래요. 신발 접어 신지 마시고 신발 휙 벗어놓지 마시고 내 신발이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가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지런하게 딱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손으로 탁 집어서 놓을 정도로 가지런하게 벗어놓는 거. 집안에 무슨 뭐 제사가 있다 또는 무슨 행사가 있다 해서 식구들이 다 모인다. 근데 신발을 막 이리저리 그냥 우당탕 벗어놓고 애 신발 뭐 또 신발 심지어는 벗을 때마다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엎어진 대로 놓는 거. 큰일 납니다. 집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그러죠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신발은 반드시 놓으면 딱.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야 되는 거는 내 손톱 발톱보다 신발을 깨끗이 하십시오. 신발을 지저분하게 신지 마세요. 신발에 흙이 있으면 흙을 털어주고요. 바깥에서 탁탁 다 굴러서라도 흙을 털어야 되고, 정말 깨끗하게 신발 안창도 깨끗하게. 땀이 나서 냄새 나는 사람까지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그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죠. 저는 뭐 평생에 발에 땀이 안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땀 나서 냄새 나는 것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빨아 신고 때가 낀 거, 시꺼멓게 된 거, 막 이런 걸 그대로 신는 거는 주변에 사람을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도 귀신은 악귀라고 했듯이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또 불교에서 이제 좀 신병 걸렸다, 몸에 병 걸렸다, 도대체 알 수 없는 병 걸렸다, 병원을 다녀도 안 된다, 뭐 그럴 경우에 구병시식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뭐 효험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아무 때나 가서 다 구병식 한다 이런 건 옳지 않은 거고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뭔가 하면 멸악취 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귀신은 악취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악취가 나는 거. 그런 경우는 고쳐주십시오.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닦지 않아서 냄새 나는 경우는 닦으시면 돼요. 간이 상해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간을 고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악취라는 건 귀신이 좋아한다 해서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다. 발냄새 나는 것도 매일같이 그럼 깨끗하게 닦아야죠. 정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나를 지탱해주는, 산을 지탱해주는 바닥이거든요. 내가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닥이, 그러니까 이 바닥을 잘 고르는 거는 깨끗한 게 고르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양치하는 것만큼이나 발을 깨끗하게 해서 그 향기로워야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절대 이렇게 보이는 것만 막 이렇게 하려고 들지 마시고 좀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제일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깨끗해야 돼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요. 신발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탁탁탁탁 터는 사람들 있죠. 전철을 이렇게 타서 보면은 좀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데 그냥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옆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다리 탁 반가부자죠. 미륵 반가 사유상이 부러웠던가요? 발을 한쪽으로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꽈서 이렇게 뭐 저거 할 때 그 정상회담들 할 때 보면 각국의 뭐 대통령들 이렇게 서로 보면은 그래도 다리를 있는 대로 탁 꽈서 이렇게 착 해서 내려갖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주 건방진 친구가 있죠. 그 녀석은 꼭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확 꼬지도 않고 이렇게 탁 얹어요. 아주 보기 숭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얹는데 요걸 가만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딴 나라라고 해서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자세에서 또 발을 가만 안 둬요. 탈탈탈탈 털어요. 뭘 그렇게 터는지 정말 재수없는 짓이다. 손가락 터는 거 이거 그냥 손가락 털면 뭔가 털어야 돼. 뭔가 턴단 말이에요. 이거 못 쓰는 짓이에요. 그런 거 참 못된 버릇이다. 당장 고쳐야 되죠. 다음에 이제 팁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관상학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인상을 본다 해서 인상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뼈의 모습을, 그 사람마다 뼈의 모습이 그래도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상학이라고도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골상학이다. 이상한 유행일 수도 있고 건강으로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병이 깊어지는 거죠. 뼈만 있어요. 살이 없는데도 살 빼겠대요, 맨날.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이 골상학으로 볼 때 뼈는 어떤 그 스트럭처라고 그랬죠. 구조물. 여기 살이 붙어야 돼요. 산이 있는데 수컷 바위로 이루어졌어요. 바위산이야. 바위산인데 예를 들어서 삼각산, 인수봉, 어디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산 꼭대기에 바위만 딱 있으면 바위일 뿐이에요. 속리산에 흔들바위다. 흔들바위 제일 꼭대기 흔들바위 있다. 그러면 흔들바위일 뿐이에요. 골상학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뼈만 있는 거예요. 살이 있어야 돼. 흙이에요, 흙. 흙이 있어야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멋있는 산에 바위가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흙이 있어서 적당하게 있어서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고 그래야 그 낙낙장송 같은 막 그런 절벽에 기안개석 같은 절벽에 금강산에 그렇게 막 소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럼 귀함을 얻게 되죠. 들어올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좀 그래야 돼요. 근데 뼈만 남았는데도 살 빼야겠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흙이 없는 산과 마찬가지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풀이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지 못해요. 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건 자기 식복, 제복이 없어집니다. 풀이 자라지 못한다는 건 인복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라. 살이 적당해야 됩니다. 그 살이 골상하게 멋지게 몸매가 딱 돼 있다면 좋죠. 남녀 누구나 몸매가 그렇게 안 되고 싶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내가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건강뿐 아니라 우리들의 대체적으로 최대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살도 좀 적당히 좀 붙여 놓으시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간이 1시간 8분이나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하기에는 그렇다고 음용수 5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5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6은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7은 정말 많습니다. 8은 끝없이 많아요. 이제 이게 1, 2, 3, 4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9. 그 다음에 이제 작용수. 정말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을 안 하려고 마음을 몇 번을 먹었다가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작용수 10. 작용수에서 제일 많은 게 10, 11, 12. 10월생, 11월생, 12월생, 특히 10월생.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할 말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은 하여튼 뭐 지금서부터 남은 숫자에 거의 다 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제일 여기에 많다. 5서부터 이제 12까지 이제 많은데, 그런 1, 2, 3, 4까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에 비하면은 여기 5부터 12까지 요거에 비하면은 아, 정말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도 쉬운 겁니다.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음영수 5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항상 제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5 자체가 이제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5서부터 공부,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작용수 10. 작용수 10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하죠. 근데 작용수 10을 알게 되고 10, 11, 12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까 말까 했던 거죠. 좋은 공부 되도록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5를 하고요. 지난번에 그 1, 2, 3강 한 거 여러분들이 응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그 강의 나간 이후에 저희 뭐 주변의 분들은 많이 제가 지적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데 상담 오는 분들 중에 아주 상당수가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아요. 또 그런 분들이 참 그 좋아요. 성격도 좋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른쪽에서 가르마를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바꿨어요. 그래갖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이뻐 보여요? 정말 다릅니다. 가르마라는 걸 왼쪽에서 꼭 타십시오. 근데 저는 오른쪽에서 탄 이유가 왼쪽에 머리숱이 적어서 그런 분도 의외로 많고요. 상처가 있어갖고 왼쪽에 그 어렸을 때도 뭐든 뭐 상처가 있어서 가리느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는데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지구의 이 우주의 기운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공전 아닙니까? 이 공전도 그렇고 지구가 또 도는 자체도 그렇고 이게 항시 좌에서 우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는 축이 지구의 축이 23.5도 기울었다는 거 만큼이나 딱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의 왼쪽은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반대가 되나요?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그러면 내 왼쪽에서 반, 그럼 45도. 다시 그거에 반해서 가르마를 시작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 양쪽 귀를 덮지 마시라. 그런 정도 기본 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고치고 이렇게 오는 분들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요. 학생들도 성적도 좀 올라요. 학생들도 가르마를 좀 타나요? 뭐 요즘 머리 기르니까 타겠죠. 좀 그런 거. 그게 또 어느 정도 이유를 좀 조금이라도 된다면요.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구분할 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왼손잡이가 글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럼 왼손잡이는요 하고 질문하는 분이 반드시 또 있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기준을 제가 삼는 거예요. 거의 다 오른손을 쓰거든요. 그것도 또 거의 다 그러면은 왜 또 차별하냐고 또 달려드는 사람이 또 있을 듯한데 내가 주로 쓰는 이 손을 근데 지구가 또 그렇게 도니까 걷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여기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이 손을 비보하는 오른손을 돕는 이 왼손이 가르마를 타면 돼요.
왼손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반대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 어쨌든 전체대로.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왼손으로 하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왼손으로 타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구에 도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오른손은 일을 하는 손이다. 주력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팁을 또 하나 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웬만하면 일주일 정도로 잡는데 이 보는 분들에 따라서 날짜가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족적인 중요한 날이 또 겹쳐 있어서 그때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 주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